갑니다. 자, 다시 한번.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운전자였다면 저렇게 튀어나온 가로 본능. 저 바깥에서 좌회전 차로 들어가려고 저렇게 달려 들어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였고 요 차가 브레이크 잡는 거, 요 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안전거리 유지하려고 그러나 보다. 나는 비어있는 차로니까 앞에 녹색 신호니까 그냥 가는데 이때 빵 하면서 더 가면 이 차랑 부딪히니까 이 차가 여기 제한속도 한 60 정도 돼 보이는데요. 50이라 하더라도 못 피하겠죠. 블랙박스 잘못 있습니까? 블랙박스상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여기서요. 요 차선하고 요거요. 차선하고 차선 공간 합치면 8m입니다. 8m인데 저기 언제 나타나나요? 이때 보이겠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빵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한 16m? 16m에서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릴까요? 1초 좀 더 걸리겠죠. 못 피합니다. 근데 저거에 며칠 전에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80대 20이래요. 참. 판결 한번 볼까요? 모자이크 됐는지 좀 보려고요. 됐네요. 편집용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편집용으로. 제한 속도도 좀 볼게요. 다시. 제한 속도 60이네요. 예, 제한 속도 60. 이곳 도로는 제한 속도 60입니다. 블박차가 앞에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시죠. 다시 한번 상대차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차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죠. 가고 있는데 이때 미리 보일까요? 미리 안 보이죠? 여기 이 차에 가려서 이 차는 왜 브레이크? 요 차 때문에 차 앞에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려고 브레이크 잡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요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 해서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앞에 녹색 신호고 나는 뻥 뚫려 있습니다. 가다가 상대차가 보이는 거는 이때쯤 뭐예요? 요 간격 요 8m입니다. 두 개 한 16m? 20m 채 안 되죠. 시속 60이면은 1초에 16.7m입니다. 요거 지금 발견하고서 빵 해줘요. 근데 이 차 계속 들어와요. 이 차 계속 들어오고 나는 피할 데가 없어. 이쪽으로 못 가죠? 이쪽으로 너무 세게 가면 요 중앙부리도 들이받거나 요거 들이받겠죠? 빵 하면서 방법이 없어요. 블랙박스상에는 좀 여유 있게 보이지만 조금 못 피합니다. 저 차가 들어오는 거 미리 안 보였고요. 가로 본능으로 이때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블랙박스가 광각이기 때문에 앞뒤로 간격이 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예요. 좀 못 피해요. 지난번에 제가 100대 0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100대 0입니다. 못 피합니다. 아니 한 칸 한 칸 들어야지. 이렇게 곧바로 대각선 들어오면 대각선 가로 본능 매우 위험하죠.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변호사님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요. 80대 20. 80대 20. 이게 왜 80대 20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판결 선고가 11월 11일. 네. 11월 10일이고 저기 다운로드 일시가 11월 16일이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항소해야 되죠. 항소심 가면은 100대 0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 가서 뭘 주장해야 될까요?
그 차가 보일 때, 보이는 순간 그 차와 나의 거리는 불과 한 16m? 20m가 채 안 된다. 시속 60km 갈 때 16.7m다.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오른쪽으로도 못 피하고 왼쪽으로도 못 피하고 불가항력이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다.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상대차 대각선도 앞으로 쭉 가주면 괜찮아. 그 차는 나를 가로막아서 거의 날 가로막잖아요. 잘 가는데 갑자기 뻑 바리케이트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당연히 100대 0이 됩니다. 곧바로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곧바로. 항소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항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청구한 액수가 118만 원이었어요. 118만 원 중에서 20% 졌죠? 20% 졌으면은 진 금액이 얼마인가요? 인정된 액수가 90만 원. 그러니까 한 20여만 원이에요. 예, 한 30만 원 청구하는 거예요. 30만 원 청구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비용 30만 원이면 됩니다. 30만 원 없어서 저걸 안 하겠다고? 반드시 항소해달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기 앞으로는 저렇게 돼 있잖아? 몇 단도 저런 것도 좀 가리라고 그래. 왜냐면 저 검색하면 판사 이름 누군지 알 수 있거든. 응? 전달해. 병 감독한테. 허허. 이 재밌네. 금방 글이 올라왔는데요. 80대 20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항소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 담당자 항소가 앙된대요.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추가 증거가 없으면 항소 승인받기가 힘들어서 앙된대요. 이란 추가 증거? 추가 증거 필요 없어요. 1심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잖아요, 판사한테. 여러분들 항소심에 추가 증거 나오는 거 100건에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 될까 말까요? 1심에서 있던 건 그대로 다시 평가하는 거 다시. 아이고 보험사 직원들 진짜 무식해서 이런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하늘을 찌르라. 이 방송 그대로 보여주세요. 반드시 항소해달라고 했어요.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 있는 경우는 100건에 하나가 될까 말 거예요. 1심 판사는 이렇게 봤으니까 항소심 판사는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거. 그게 항소예요. 에휴. 여기까지 집어넣어. 효진님, 경환님 왜 찐찐하셨어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 효진님. 10945. 효진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날마다 맑은 공기 드시고 영월에서 오늘은 태백으로, 오늘은 삼척으로, 오늘은 그 옆에 제천으로. 자, 이번에는 효진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11월 13일, 딱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에 13일에 금요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입니다. 가겠습니다. 효진님이십니다. 장효진님.
네, 자동차 정도로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계신데요. 저기 119, 119. 저 뭐야? 뭐야? 커다란 개가. 목줄이 있어요. 목줄이 있는데 목줄을 끌고 다니네. 가자. 어이구, 차들이 저렇게. 아이고, 저, 괜찮을까? 뒤에 큰 차들 오는데. 와. 순간적으로, 저기 왜 119가 있지? 1차로에 차가 왜 쓰지? 가은지가. 예. 뒤에서 차들이 오고. 여기가, 저럴 때요, 진짜, 순간적으로요. 일단 멈춰야죠. 뭐가 있으면은 미리 속도를 줄여야죠. 미리, 앞에, 이상하다, 119 차가 있네? 속도를 줄이는데 그때 급제동하면 또 안 돼요. 뒤에서 또 크다는 차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순간적으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뭐가 있나 봐야 되고. 아주 반응, 정말 잘하셨어요. 대응을 참 잘하셨습니다. 저 강아지 목줄이 이렇게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집에 이렇게 메어놨었는데 이제 큰 걸로 봐서는요. 그런데 아마 목줄이 풀린 것 같아요. 목줄을 끌고서 저 앞에 119 저 차가 출동한 것은 저 강아지 이제 구조하려고. 그리고 아까 가자 그런 강아지야 집에 가야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차들은 쌩쌩 달리는데 효진님 진짜 빠르게 잘 멈추셨고요. 내가 저렇게 바로 멈췄기 때문에 뒤에 차들도 나를 보고 또 미리 조심할 수 있었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밥 먹자님께서 볼펜 심을 사러 가시던 중입니다. 밥 먹자님께서는 뭘 만나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비가 좀 내렸네요. 네, 천천히 20% 감속하고 천천히 가시는데요.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다시 한번 저 뭐야? 예? 뭐예요? 개가 커다래요. 보세요. 와, 이거 중국에 그 비싼 게 사자개 비슷하게 생겼네요. 사자개. 얼굴이 여기 사자처럼 갈기가. 우와. 걔가 천천히 왔으니까 망정이죠. 걔가 빠르게 달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지금 밥먹자님께서 변호사님 제가 중앙선 넘어갔네요. 아이고 제가 본의 아니게 중앙선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떡하겠어요. 그 순간에 내가 피해야죠. 그냥 거기서 비상등 켜고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맞은배 차가 없잖아요. 맞은배 차가 없으니까 피해 가야죠. 피해 가야 되는데 참 강아지들을 잘 묶어놓거나 집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해야 돼요. 근데 큰 개들 예전에 저희도요 마당에서 키우는 게 있잖아요. 딱 줄로 묶어놓잖아요. 개집 있고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개들이라서 그 애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들이네요. 예, 개를 묶어놓고 키우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좀 학대하는 듯한 지금 생각하면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또 사나운 큰 개는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묶어는 놔야죠. 묶어놓고 너무 길게 풀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 개집이요, 도그하우스 그 개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데를 좀 이렇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개들이 팍 하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 몸에 맞게 점점 크면은 더 튼튼한 줄로 묶어놔야 됩니다. 이제 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나갈 땐 목줄하면 되죠. 하지만 크고 사나운 개들, 그런 개들은 또 집에서 방 안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 목줄 끊어지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목줄이 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지금
밥목자님은 개가 유유히 돌아다니니까 웃음이 나오셨지만 만약에 저런 개가 푹 나오면 진짜 무섭죠. 네, 내가 개 피하다가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항상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들 또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요. 그 우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 그 개 때문에 또는 그런 가축들 때문에 사고 났으면은 야생동물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운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있는 요새는 송아지들 다 여기 딱 보면 이제 딱 되면은요. 그 누구네 손지 다 나오잖아요. 내장 칩 다 있잖아요. 물론 개 인식피 안 한 것도 있지만은 항상 내가 키우는 동물들은 내가 책임을 지십시다. 근데 밥목자님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엄청 웃으셨는데요. 왜 이렇게 그렇게 왜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밥목자님. 개가 처음에는요 개인지 멧돼지인지 헷갈리셨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네. 걔가 참 귀엽게 생겨서 그러셨네. 왜 이렇게 막 웃으셨어요? 당황해서. 당황해서. 예, 당황해서. 아, 반려동물에 술 마시면 개 되는 신랑도 단속해야 되고. 아, 그렇네요. 보고또님. 그렇습니다. 개도 단속해야 되고 술 먹으면 솔직히 술 많이 마시면 개보다 못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게 차우차우인가요? 예, 웃기게 생겼어. 아니, 사자개처럼 생겼던데, 아까 보니까. 예. 개가 너무 당당하다고요? 자, 이번에 다시 10946. 거기다가 걔가 지나갈 때 당당, 위풍당당, 거기다 글자를 하나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지? 걔가 딱 차가 오는데도 그리고 후방 영상에도 걔가 지나가는 데 나오던 당당하게, 당당, 계속 당당,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좀 집어넣죠. 시골길은 이런 데가 참 많습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한쪽은 2차로, 한쪽은 1차로네요. 아, 다시. 잠깐. 스톱. 다시. 시골길입니다. 한쪽은 1차로, 맞은편은 2개 차로인데요. 자, 이곳을 가다가 저 앞에 신호도 없는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차 한 대 지나가고 이런. 어떤 사고예요? 차를 가고 있었어요. 저기서 비상등 켜고 차가 오네요. 네, 중기를 끌고 가는 차 같죠? 그렇습니다. 아, 중기가 아니고 견인차네요. 견인차. 예, 레카가 트럭을 끌고 가고 여기 지나가는데 이 차가 급하게 돌아요. 조금 전에 지나간 견인차 때문에 서로 못 봤어요. 못 보고 여기서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그냥 들이받칠 상황이죠. 근데 겨우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핸들 틀지 않았으면 좌회전한 차는 정면 부딪혔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피했어요. 그 차랑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비접촉 사고예요. 상대 측에서 비접촉은 60대 40이라고 그럽니다. 돌박차에 40%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게
겨우 피한 거죠. 만약에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일까요? 부딪혔으면 한 80대 20 나와야 되겠죠. 근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한 것도 피한 거와 똑같습니다. 아니, 자, 겨우 피한 거는 부딪혔을 때와 똑같아요. 부딪혀서 100대 0이면 겨우 피해서 내가 다른 거 들이봤을 때 100대 0이고요. 부딪혔을 때 80대 20이면 겨우 피해서 단독 사고는 것도 역시 단독 사고는 아니죠. 그 사람 부딪히는 거 피해서. 아유, 오늘 방송이 잘 안 되지? 편집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에이, 오늘 되게 안 되네. 정신이 맑지 못해서 그래요. 시골길인데요. 불박차 정상적으로 달리고요. 저 앞에 신호등 없는 상무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맞은편에 비상등 켜고 오는 차가 있네요. 견인차네요. 네, 트럭을 끌고 가고 이런. 아이. 아니 여기서요. 저 차가 좌회전하려면 천천히 왔어야 되는데 저 차도 이 견인차 때문에 서로가 안 보인 거죠. 서로가 안 보이고 여기서 와! 정면 충돌될 뻔했는데 겨우 틀면서 좌회전 차와 부딪히지는 않은 비접촉 사고입니다. 안 피했으면 그냥 들이받았을 사고죠.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전 상대 100% 잘못 아닙니까? 상대 쪽은 아이 무슨 소리예요. 비접촉은 원래 60대 40이에요. 네, 내가 급하게 들어가고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쪽도 비접촉이니까 40%예요. 보험자는 항상 비접촉일 때는 60대 40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블랙박스 없을 때죠. 법원에서는 부딪힐 걸 겨우 피했으면 부딪혔을 때의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일까요? 좌회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100대 0이야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불박차도 이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죠.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 혹시 모르니까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저렇게 들어올 때 빵 하면서 내가 브레이크 꾹 해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거는 불박차의 잘못이에요. 이 정도 도로 규모 도로 왕복 3차로죠. 왕복 3차로에서 상대가 너무나 급하게 들어왔어요. 마음은 100대 0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80대 20? 뭐 70대 30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80대 20 쪽이에요. 이번 사고 그 차를 피하다가 일어난 비접촉 사고 부딪혔으면 80대 20으로 보입니다. 겨우 피한 것도 역시 80대 20 똑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거요. 보험사는 비접촉은 60대 40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안 피했으면 부딪혔을 거다. 네, 안 들어서 부딪혔죠. 부딪혔을 때 그 과실 비율이 겨우 피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꼼꼼합니다. 불박차는 택시예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6시에 지금 요새 새벽 6시 꼼꼼하죠. 안개까지 껴 있습니다. 택시가 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안 보여. 번쩍번쩍 하나 있어요. 번쩍번쩍. 예, 저렇게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네. 예, 또 번쩍번쩍. 예, 번쩍번쩍.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여요. 쭉 가다가 이제 뭐 아무것도 없네. 우와! 어떻게 됐을까요? 외마디 소리. 어떤 상황인가요?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빠졌어요. 이렇게. 임시도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럴 때 난간을 제대로 해야죠. 난간을 제대로 하고 난간이 있어 난간에 걸리잖아요. 근데 난간도 없이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죠. 또 안개 낀 날은.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번쩍번쩍하는 걸 해줘야 돼요. 안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안개가 없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안개가 자욱하면은 안 보입니다. 자, 이건 안개 안 꼈을 때 찍은 거예요. 지금 저 흰 띠가 보이죠? 이렇게. 하지만 안개가 껴있을 때는 저게 안 보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까요? 근데 블랙박스가 실제보다는 많이 어두워 보여요. 뭐 안개가 낀 것도 있지만 저렇게 안 보이면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썬팅이 이렇게 짙진 않대요. 그렇다면 블랙박스 자체가 렌즈가 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선 택시 기사분은요, 회사 택시랍니다. 회사 택시면은 산재에 해당되죠. 그래서 나 다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가 되는데요. 차 망가진 건 어떻게 될까요?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자차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내 돈으로 고쳐야 되죠. 그리고 저 도로관리청에 아니 도로를 만들려면 완벽하게 해놓고 도로를 개통해야지 차를 다니게 해놓고 저렇게 위험하게 방치해놓으면 어떡하느냐. 난간이 없으면은 번쩍번쩍 하는 거라도 여러 개 해놨어야지. 여기서요 번쩍 이런 번쩍번쩍 이 번쩍번쩍이 더 잘 보이게 해야 돼요. 더 촘촘히.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도로가 생긴 대로 갈 수 있도록 저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쩍번쩍이 없어요. 그럼 차가 빠질 수도 있죠.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요. 커브길이에요. 커브길에 램프 구간에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저 플라스틱 통. 그게 있는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서 요런 플라스틱 통이 저게 마치 발판이 돼갖고 펑 해서 밑으로 떨어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램프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왜 그렇게 위험하게 설치해놨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불 번쩍번쩍번쩍하는 거 좀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도로공사든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20% 인정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좀 천천히 돌았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휙 돌다가 떨어진 거 자동차 잘못했지만 그 회사에서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 소송해서 20% 인정받았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이게 더 위험해요. 훨씬 더 위험해요. 이거 도로관리청에서 50%? 한 40-50%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처럼 안 보였다 그러면 오히려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도로 공사할 때 그럴 때는 위험한 곳은 호스로 쭉 연결해갖고 그 안에 전구 넣으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돼, 양쪽에.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청의 잘못 50%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밤에 위험할 때, 밤이나 또는 안 켰을 때는 저런 위험한 데는 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물론 택시가 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저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안개등 켜고요. 그리고 비상등 켜고요. 그리고 수시로 상향등도 켜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여기는 위험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블랙박스가 어두워서 제가 과실 비율을 실제 상황과는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어두웠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실제로 저렇게 어두운 상황이었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50%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1087) 하나. 근데 안개가 자욱할 때는요, 상향등 켜도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안개등이 그 앞에는 더 잘 보일 수 있죠.
교차로 근처에서는 가능하면 내가 가던 차로로 계속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교차로 들어가기 직전에 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다지 권장할 내용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우회전해야 된다면 미리부터 오른쪽 차로로 미리부터 붙어야 되고요. 하여튼 교차로에서, 물론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방해되지 않으면. 그러나 가능하면 교차로 직전이나 또는 교차로에서는 그냥 똑바로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깜빡이 켜고 뒤쪽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로 변경을 미리 합니다. 잘 가다가 차로 변경을 하는데요. 그러다 어떤 사고가 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진로 변경하네요. 실선을 좀 물고요. 들어갔습니다. 신호가 바뀌네요. 멈췄어요. 콩. 예.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황색 신호 바뀌었을 때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멈추지 않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황색 신호가 언제 바뀌나요? 가다가 이때 황색 신호 바뀌었어요. 내 차 속도가 빨랐으면 멈추지 못해요. 근데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누가 들이받았을까요? 후방 영상도 같이 보시죠. 아까 영상이 너무 흐렸다. 다시 하겠습니다. 편집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불박차가 잘 가다가 차로 변경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정선으로 가다가 교차로 앞에서 차로 변경을 해요. 점선에서 들어가지만 실선도 살짝 물고 들어가네요. 자,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멈췄습니다. 어이쿠! 바로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요. 신호가 였대.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어요. 만약에 속도가 붙어 있었으면 멈추지 못하죠. 지금 그냥 통과하더라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앞에 차가 또 브레이크 잡혀 있으니까 그냥 가기도 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황색 신호 멈췄어요. 황색 신호로 바뀌어서 나는 멈췄고 쾅 소리 나면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들이받았을까요? 후방 영상 보시죠. 요 버스예요, 버스. 저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이코. 자, 이번 사고. 불박차가 멈춘 거 잘못일까요? 실선을 좀 물고 들어온 거. 실선 물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불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황색 신호인데 버스가 신호를 못 보고 들이받았으니까 버스 100% 잘못이다. 버스 70%다. 50대 50이다.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버스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6%입니다. 버스 70% 잘못이라는 의견이 12%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불박차가 차선 넘어갈 때요. 실선을 좀 물고 들어간 거. 그게 사고 원인은 아니겠죠. 저는 버스가 불박차도 멈췄는데 버스도 앞에 신호를 봤으면 황색 신호를 봐야죠.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이때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버스 이제 움직여요. 네, 버스가 밖에 움직이죠?
왼쪽 깜빡이 켜고 움직이는데요. 이때 이미 신호 바뀌었어요. 그럼 버스가 섰다 멈추는데 이미 불박차는 들어왔고요. 봐야죠, 신호를. 황색 신호네? 그럼 버스가 멈춰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계속 움직여요. 신호를 안 봤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행위와 마찬가지로 100대 0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 70대 30으로 결정했어요. 분심위는 왜 그랬을까요? 자, 동영상 및 교사원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교사원을 왜 보죠?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및 교사원에 의하면, 물론 교사원도 참고는 하죠. 참고는 하는데, 근데 보험사는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그걸 무진장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영상 및 교사원에 의하면 청구 차량은 교차로 직전에 진로 변경 중 정지했다. 황색불이니까. 버스는 승객 승하차 후 진로 변경하면서 출발하다가 충돌했다. 버스의 정차 후 출발과 진로 변경 중 사고. 그게 더 무겁다. 그럼 앞차는 뭘 잘못했죠? 가다가 황색 신호 밖에서 멈춘 거. 그게 잘못인가요? 그냥 가지 그랬어.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춘 거. 그게 잘못인가요? 저는 버스에 100%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하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진로 변경을 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쭉 가세요. 쭉 가시고 교차로 건너간 다음에 차로 변경하는 게 그게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손 조금 물고 들어간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에요. 이미 차로 변경이 다 끝났고 똑바로 가다가 황색 신호 바뀌어서 멈췄는데 버스는 출발하면서 신호도 제대로 안 봤고요. 앞에 차도 제대로 안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10948) 25톤 덤프트럭인데요. 4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요. 왜냐하면 1, 2차로가 고가차로예요. 그쪽으로 가야 내가 가는 길이에요. 덤프트럭이 진로 변경합니다. 자, 여기서요. 진로 변경 들어가고요. 저 앞에 신호가 녹색이네요. 녹색인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황색으로. 앞차가 멈춰요. 이번 사고. 앞차가 그냥 가려면 가지. 정선을 넘어가서 멈췄어요. 비가 와서 좀 미끄럽기도 하고요. 언제 바뀌나. 이게 화각이 무진장 좁죠. 다른 차에 비해서 화각이 상당히 좁습니다. 신호등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화각이 좁은데요. 옆으로도 좁고 위아래도 좁아요. 자, 이때 바뀌었어요. 황색이 보이잖아요? 이때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사고는 언제 나나요? 하나, 둘, 약 한 4초 있다가 사고 났습니다. 앞차 잘못이 있나요? 여기서 앞차가 브레이크 잡고 저 차는 최대한 빨리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선을 넘었어요. 정선 넘어 멈춘 게 이 앞차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차 입장에서는 황색불을 바뀌었을 때 어떤 차는 내가 어중간에 멈추는 거다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차는 황색불을 바뀌어 멈춥니다.
황색불 보고 바로 멈췄는데 여기 멈춘 거, 정선 넘은 거 저걸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죠. 앞차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덤프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100대 0이라고 한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차 그냥 가도 되는데 거기 왜 멈춰? 아, 참. 그런 아쉬움도 일부 들 거예요. 하지만 앞차가 멈춘 것은 앞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황색불로 바뀔 때 앞차의 위치가 어디인가 보죠.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이때요. 이때 앞차 최대한 빨리 멈췄어요. 그죠? 브레이크 바로 잡았고요. 앞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진로 변경할 때는요. 앞으로 똑바로 갈 때는 앞차의 안전거리 지키면 되지만 진로 변경할 때는 저렇게 중간에 신호가 딱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진로 변경할 때도 앞차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앞차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했더라 그러면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요거 한 20m 채 안 돼 보이죠? 여기 차 3대? 요 공간 좀 있고 여기 한 대 있고 여기 한 대 있고 20m가 채 안 돼요. 좀 더 여유를 둬야지. 미끄러우니까요. 미끄러운 곳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더 가까워졌어요. 신호 바뀌는 순간 더 가까워졌잖아요. 여기 차 3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한 대, 2대, 3대, 한 15m밖에 안 돼요.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차들은 그냥 통과하지만은 이 차처럼 이렇게, 그리고 옆에 차도 멈춰요. 예, 멈추잖아요. 멈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차 잘 보세요. 이 차 멈춥니다. 자, 저차를 멈춰요. 나는 덩치가 크니까 잘 못 쓴다. 잘 못 쓰면 그만큼 더 안전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앞에 차뿐만이 아니라 진로 변경할 때 변경했을 때 내 앞차와도 안전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쉽게도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잡기는 죄송합니다. 근데 앞차가 정선 넘어서 멈춘 거 그걸 앞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거 좀 압축해야 되겠다. 내가 비슷한 얘기를 몇 번 해서. 기파랑님, 저런 경우 뒷차가 대형 트럭이면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오래됐는데요.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어서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런데 정선은 좀 지나서 횡단보도를 걸치고 멈췄습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그러니까 큰딸이 운전하고, 그 다음에 친정엄마, 그리고 여동생 그렇게 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그대로 달려와서 들이받아서 친정어머니랑 임산부였었는데요. 사망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살았어요. 응급수술해갖고요. 모 대학병원의 레지던트였었는데요. 그런 사고 있었어요. 그때 과실을 놓고 판사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냥 통과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황색불로 바뀔 때 여러분 황색불로 바뀔 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뒤를 보는 분도 계세요. 장효진님은 순간적으로 뒤를 보신대요. 네, 항상 너무 무섭대요 요새. 그래서 저는요 신호 바뀔 때 뒤도 얼른 한번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뒤차도 알아서 멈출 걸 생각하는 거죠. 안전거리를 지키면. 근데 그 트럭이 상당히 뒤에 있었는데 빠르게 달려오면서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질주해서 들이받았습니다. 한 40m 이상 떨어져 있던 트럭이요. 10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사건. 앞차에 잘못이 없잖아요. 황색불로 바뀌어서 황색불은 서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우면 정선 넘을 수도 있잖아요.
황색불을 바뀌었을 때 급제동하는 건 어렵죠. 끼! 이건 어려워요. 그럼 진짜 사고 날 수 있어요. 내 차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여유 있게 멈추겠다. 정선 조금 들어가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끼! 이건 안 되죠. 그럼 대형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브레이크 잡으면 또 교차로 지나서 3분의 2 정도 지나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황색불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딜레마죠. 그래서 잔여 시간을 표시해줘야 옳다는 거예요. 중국도 하고 동남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리도리 깍꿍님은 저도 뒤 보고 통과했다 상품권 받았어요.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10) 950 불박차가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데요. 왜 중앙선 넘었어?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건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식당에 가시는 것 같아요. 쫓아봐. 스톱. 아이코. 소리를 좀 넣어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불박차가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데요. 그래서 식당도 있고 세차장도 있는 그런 쪽으로 좌회전에 들어갑니다. 왜 중앙선 넘어 좌회전했어? 그건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 여기서 불법 좌회전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선으로 우회전에 들어가든지 결과는 같아지니까요. 좌회전 한 다음에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그 사고를 놓고 몇 대 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할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에 들어갑니다. 네, 이거 좌회전하고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데 저 앞에 차가 한 대 브레이크등이 들어있네요. 브레이크등 들어오더니 스톱. 아이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차가 어떻게 했나요? 상대차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비상등 켜고 있더니 브레이크 잡고 이때 후진등 들어오죠? 후진등 들어오는데 나를 보겠지? 후진해서 스톱. 저럴 때는 스톱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빼주는 게 낫겠죠? 이럴 때 스톱보다는 빨리 앞으로 그냥 빼주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브레이크에 발이 저절로 가죠. 이 차가 후진해서 날 들이받았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60대 40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보험사는 아니 왜 내 뒤로 왔어요? 불박차 40% 잘못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후진차 100% 잘못입니까? 후진차 80% 잘못입니까? 후진차 60%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릴리킴님 기다리든지 빵 하든지. 기파랑님 후진이라고 무조건은 아니죠. 내가 소리 지른다고 상대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브레이크 잡은 차가 있더니 그 차가 후진까지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후진하는 차가 뒤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후진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12% 있습니다. 내가 멀쩡해 서 있는데 갑자기 팍 그랬으면은 그럼 100대 0이죠. 앞차 신호대기 하고 있고 나도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잠깐 뭐 좀 끊으려고 그러는데 앞에 든 차 뒤로 팍 그런 게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후진한 차가 보여요. 후진차 80% 의견 후진차 60% 의견이 24% 있네요. 상대 보험사 말처럼요. 후진차 80%라는 의견이 64%입니다. 저는
후진차 한 80% 정도, 나도 한 20% 정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60%는 아닌 것 같아요. 후진하는 차가 뒤를 봐야죠. 아까 없었는데 왜 들어왔어? 아, 여기는 언제 얼마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후진하는 차가 아까는 처음에는 잘 켜고 있었어요. 비상등을. 아, 좀 계속 켜지요. 여기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비상등 켜고 있어요. 근데 비상등 계속 켜야죠. 계속 켜고 계속 좀 켜주면 돼. 이제 후진. 이때도 후진하는 차가 뒤쪽을 계속 보면서 지금 좀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이 차가 브레이크 잡았네? 또 브레이크 잡았다 또 끊어지고. 이럴 때 불박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후진차가 당연히 나를 보겠지? 아니야. 당연히는 없어요. 믿지 마세요. 가볍게 빵 한번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가볍게 빵. 또는 여기서 잠깐 기다린다? 여기서 잠깐 들어가다가 후진등 들어왔는데 잠깐 기다려주든가. 기다리면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다려주든가 빵 가볍게.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한 20%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앞차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런 등도 없었다. 아무런 등도 켜지지 않고 브레이크 등도 안 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펑 났다. 그럼 100대 0이에요. 근데 앞에 후진등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앞차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돼요. 60대 40은 아닌 것 같죠?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대비하지 못한 게 내가 40%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 의견 80대 20, 저도 80대 20 정도로 보입니다. 빵에도 계속 그러니까 빵 할 때는요. 빵 할 때는 그 차를 보면서 빵 해야 돼요. 빵 해서 그 차가 멈추는 걸 보고 지나가야죠. 근데 빵에도 계속 오면 빵빵빵빵빵 해야죠. 보면서 대비하면서 속도 줄이면서 빵. 지금 같은 경우는 멈춰서 빵 해야죠. 멈춰서 빵. 여기까지. 이게 몇 번이더라? (10952)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안개인가요? 밑에는 없는데? 성에 갔죠? 어허. 잘 안 보여요. 다시. 잘 안 보여요? 차로 변경했는데요. 안개는 아니고 성에 같아요. 그죠? 이만큼. 제가 저 성에 같은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침에 예열해서 운전석 습기 없어진 후에 출발했습니다. 아, 카메라 쪽에 습기? 운전석은 괜찮은데, 아, 그렇군요. 카메라 쪽에 있으면 카메라는 이렇게 많이, 글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썬바이저인가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스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운전석 좀 다 없어졌대요. 근데 조수석장은 좀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다 깔끔하게 하고 하면 좋겠죠? 지금 이분 말씀은 운전석 쪽은 다 잘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는 마치 이렇게
성에가 꺼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운전석 쪽은 다 성에가 습기가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조수석 쪽에는 좀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게 어떤 사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하다가 차로 변경해요. 차로 변경하는데 이때 나와요. 깜빡이도 없어요. 예, 깜빡이도 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저 편집을 위해서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여기 이렇게 안개가 아니고 성에예요, 성에. 하지만 운전석 쪽은 깔끔했었다고 그럽니다. 조수석 쪽에 성에는 좀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아침에 출발하면서 예열해서 운전석 쪽은 깔끔하게 잘 보이는 상태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조수석 쪽의 성에 때문에 이렇게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운전석 쪽은 말끔했었다고 그럽니다. 가다가 차로 변경을 해요. 차로 변경했다 다시 되돌아오면 사고가 일어나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2차로 바꿉니다. 2차로 바꿨다가 다시 1차로 들어가는데요. 1차로 들어가는데 이런 다시 여기에서 빵 해보지만은 빵. 어떤 사고인지 잘 안 보여요. 아주 재밌게 추억의 건빵으로 이렇게 상대차가 내가 가고 있었고요. 이게 트럭이에요. 트럭이 이쪽으로 바꾸더래요. 다시. 자, 추억의 건빵입니다. 예쁜 건빵. 요게 트럭이고요. 요게 불박차예요. 트럭이 1차로 앞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바꿨어요. 근데 트럭이 또 이쪽으로 오네요. 나 다시 되돌아가는데 근데 트럭이 다시 들어오면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트럭을 피해서 트럭이 천천히 가다 2차로 가고 있었어요. 트럭이 내 앞으로 가로막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1차로 가요. 근데 트럭이 그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쉬워졌을 거예요. 앞에 트럭이 가고 있어요. 앞에 트럭이 가고 있어서 내가 피해요. 피했는데 또 트럭이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잘 안 보이지만 다시 내가 1차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트럭이 그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5m 될까요? 트럭이 들어오는 순간 빵 할 때 한 20m 될까요? 그런데 불박차가 이곳 도로는 70km 도로입니다. 근데 조금 빨라 보여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고 7대3, 트럭이 70, 내가 30. 근데 트럭은 아니 뒤에서 들이받으면 뒷차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럭 100% 잘못이다. 7대30 적당하다. 그 중간 불박차에게 10 내지 20 있다.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70대 30 적당하다가 54%입니다. 그 중간이다는 의견이 24%입니다.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4% 있습니다. 상대차가 트럭이 늦게 가면은, 느리게 가면은, 나 그냥 2차로 쭉 내가 트럭 앞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냥 진로병이어서 난 쭉 갈 거야. 트럭이 늦게 가면은 트럭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빵빵 비켜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냥 내가 그냥 점잡기 2차로에서 그냥 상대가 느리게 갈 때 2차로 쭉 가서 쭉 간 다음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갈 수 있죠. 예. 왜 오른쪽 추월해? 아니, 상대가 너무 느리게 갈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차로 변경을 왜 이렇게 급하게 했나? 내 트럭이 늦게 가서 내가 2차로 들어가는데 트럭이 또 2차로 가고 그래서 다시 1차로 오는데 트럭이 다시 들어왔다. 트럭이 깜빡이고 뒤를 보고 들어왔어야지. 그런 측면에서는 트럭 100%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대3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그 중간이라는 의견이 24%고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불박차가 더 잘못한 것은 아니겠죠. 트럭이 깜빡이를 켜야죠. 깜빡 켜고 꺾기 전에 해야죠. 꺾기 전에 직접 고개를 돌려서 확인했어야죠. 저는 한 20% 정도? 트럭이 한 80, 불박차 한 20? 여기서 중요한 건요. 트럭의 속도입니다. 트럭의 속도가 제한속도 70인데요. 70보다 더 현저히 낮은 속도를 전제로 할 때. 만약에 트럭이 70 근처로 가고 있었다. 70 근처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7대3 가능하죠. 예. 항상 한쪽이 좀 빠르다. 한쪽이 깜빡이 쑥 들어왔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럴 때는 깜빡이 안 켜고 뒤를 확인하지 않은 차의 잘못이 더 큰 겁니다. 그게 70대30 볼 수 있어요. 70대30 볼 수 있는데 불박차는 70도에서 80도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빠른지 안 빠른지는. 트럭의 속도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7대3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8대2일 수도 있고요. 또는 9대1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국 요 범위 내일 거였습니다. 요 범위. 요 범위 내에서 트럭의 속도가 느린 속도였으면은 3번 쪽으로 갈 거고요. 트럭의 속도가 그냥 그 제한 속도로 비슷한 정도였으면은 2번 쪽으로 갈 거고요. 아침에 출발할 때 운전석 말고 다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내 스스로 조속 쪽이 만약에 성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쪽에 내 스스로 사각지대를 남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성에 때문에 내 운전에 지장이 없었던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 성에 때문에 잘 안 보였다. 트럭 움직임이 잘 안 보였다. 그렇다면 과실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짤방은 하지 마. 제일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10949. 포켓타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쭉 가다가 옆으로 만드는 포켓차로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포켓차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앞에 차들이 쭉,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저 앞에 차들이 서 있어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러 들어가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시겠습니다. 안전지대 물고 들어가네요. 들어가다가 아이코 이런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앞에 차들이 쭉 서 있으니까 나 얼른 좌회전 신호 빨리 받아야지. 들어가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박차 속도로 봐서 이거 못 피해요.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깜빡이도 없이 들어왔네요.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안 켜진 것 같죠? 저건 뭐 햇빛에 비친 건가요? 마지막에 네, 안 켰네요. 그죠? 요 깜빡이인 거 아닌 것 같죠? 이건 뭐 햇빛에 비춰진 것 같죠? 깜빡이 없이 쑥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앞차 100%다. 투표 시작.
어우, 놀라운데요? 투표 결과 놀랍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6%. 앞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놀라워요. 이 공간이요. 이 공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 공간으로 차 들어갈 수 있나요? 차가? 어렵지 않나요? 이 차는 내 뒤에 차가 있고 여기 안전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차가 못 들어올 상황이네. 그래서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달려올 차를 갖다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 더 많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100대 빵은 빼고요. 1. 앞차가 더 잘못. 2. 불박차가 더 잘못. 자, 2개만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공간이 된다고요? 근데 그 차 꺾을 때는 글쎄요, 공간이 저거 되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0%입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0%고요. 이 공간이 이렇게 여기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겠죠.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공간이요. 이 차랑 간격을 두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좀 물고는 들어갈 수 있겠죠. 저 앞차 꺾을 때 이미 꺾잖아요. 여기에서 저차 꺾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겠죠, 지금? 꺾어요, 지금요. 꺾을 때는 차가 없었는데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빠르게 달립니다. 저는 불박차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뒷차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무리했잖아요. 좀 더 기다렸어야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박차 100%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요? 보험사에서.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불박차 100%냐 아니면은 상대차가 일단 깜빡이 켜고 혹시에 대비해서 뒤쪽을 살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차에게도 한 20-30%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편집용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갑니다. 가는데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갑니다. 물고 들어가다가 쾅! 이런. 저 앞에 차들이 좌회전하고 있어요. 예, 저 앞에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좌회전 받아야지. 빨리 좌회전하기 위해서 안전지대 물고 들어가는데 이때! 근데 앞차는 깜빡이 켜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앞차는 왜 안전지대를 침범해요? 안전지대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차가 50명에서 나왔으니까 뒷차 100% 잘못이에요. 불박차는 아니 뒤를 보고 나오셨어야죠. 서로 상대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돼요. 요 공간이 차가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러워 보이죠? 이 앞차는 처음에 앞차 꺾으려고 그럴 때 그때는 불박차가 안 보였어요. 꺾습니다. 이때 불박차 들어가면서 상대가 꺾고 들어와요. 이 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안전지대 침범하면 안 되잖아. 안전지대 침범한 차 뒷차에 100%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간 자동차가 들어가기는 좀 좁아 보이지만 오토바이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오토바이나 경차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박차는 1톤 트럭이에요. 꺾기 전에 뒤쪽으로 한 번 더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항상 앞차도요. 깜빡이를 미리 켜고 혹시 모르니까 안전지대를 그냥은 들어오기 힘들지만 안전지대를 물고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물고요. 그런 차들도 있죠. 그 뒤를 좀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은 차들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전지대 물고 간 뒷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뒷차 100%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차는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뒤쪽을 살피지 못하고 나온 차, 앞차에게도 앞차 전혀 잘못 없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차 한 30? 뒷차 70 정도로 보고 싶어요. 앞차는 뒷차가 안전지대 침범이기 때문에 뒷차가 무조건 다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100%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경찰에 접수 안 되고 보험사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지대 침범으로 인한 사고냐 아니냐 이걸 놓고 따지게 될 텐데요. 안전지대에서 어떤 경찰관들은 안전지대 안에서 일어난 사고만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얘기합니다. 어떤 경찰은 안전지대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안전지대 침범 사고다라고 하는 경찰관도 있어요. 안전지대 침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시 위반 사고예요. 그럼 불박차가 12대 예외 사유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경찰은 접수가 됐다는데요.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처리될지 지시 위반 사고가 될지 아니면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 여기로 비집고 들어가도 똑같은 사고 날 수도 있어 라면서 안전운전 불이행이 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사고 안전지대는 들어가지 말라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들어가지 말라는 곳입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지금 신호 놓치면 그 다음 신호 가면 돼요. 어차피 내가 가면 내가 1번 되잖아요. 1번. 그리고 섰다가 차로 변경할 때 뒤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들도 있으니까 역주행해 오는 차는 예상 못해요. 역주행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또는 안전지대를 물고 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고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꺾기 전에 뒤를 확인하십시다. 과실 비율. 제가 설명드린 과실 비율이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